안녕하세요. 어제 미나리 그 시상식이 유튜브에 떠서 봤는데 굉장히 인상 깊은 소감을 발표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방송을 하려고 하다가 그거에 그 전에 이 장면 중에 의학적으로 뇌졸중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볼까 해서 방송을 합니다. 윤여정 씨가 이제 뇌졸중에 걸린 장면이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가지 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이 있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영화에서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오른손을 이렇게 하고 다 왼손으로 쓰고 있죠. 결과적으로 오른손에 마비가 왔기 때문에 왼쪽 뇌에 뇌졸중이 왔다는 거를 우리가 뭐 의사라면 다들 쉽게 알 수 있는 포인트인데요. 그 영화에서 뇌졸중 발견 시 증상이 할머니 왜 침대에서 피피 쌌어요? 말씀을 못 하시죠? 지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움직이는 장애가 좀 있고 병원 들어가기 전에는 이제 장면이 이것밖에 안 나와서 퇴원을 하고 나면 지금 왼쪽 손으로 하시고 오른쪽은 지금 못 쓰시죠. 오른쪽은 못 쓰시니까 지금 왼쪽에 뇌 손상이 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이렇게 하면 당연히 병원에서 MRA를 하고 치료를 했을 텐데 이 오른쪽 뇌에 뇌졸중이 오면 이제 뭐 이 연세 정도가 되시면 이제 뇌출혈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허혈성 뇌졸중으로서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런 건데 왼쪽 뇌가 뇌졸중이 걸리면 오른쪽이 마비 증상이 오고요. 왼쪽 뇌에 했을 때 언어 장애와 수학 능력 장애, 이제 계산하는 거 그런 장애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행동 이렇게 움직이는 거에 대한 장애가 많이 오고요. 그리고 자기의 시야에 오른쪽을 다 무시를 하는 그런 것이 보통 오른쪽 뇌에 뇌졸중이 왔을 때 왼쪽을 무시를 하는 경우는 한 30-40% 더 많은데요. 이제 왼쪽 뇌에 뇌졸중이 왔을 때도 오른쪽을 무시하는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 와이프가 어떤 영화에서 어떤 사람이 한쪽만 이렇게 먹는 거를 했는데 그런 병이 있어 하고 저한테 저번 주에 물어본 케이스였는데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말을 하고 넘어갔는데 이 미나리 이 뇌졸중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한번 흥미롭다고 해야 되나 의학적으로 그런 일들이거든요. 이 영화의 경우에는 왼쪽 뇌에 뇌졸중이 왔기 때문에 오른쪽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오른쪽에 뇌졸중이 왔던 분들이 왼쪽을 무시하는 경우가 훨씬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음식을 먹을 때 오른쪽만 먹었잖아요. 왼쪽을 무시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밥을 먹을 때 오른쪽만 먹은 거예요. 왼쪽이 안 보이거든. 그러니까 시야가 보이는데 뇌에서 그거를 프로세스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들한테 뇌졸중이 걸린 다음에 시계를 카피를 해봐라. 그럼 시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시계를 1시부터 6시까지 아니면 6시, 7시 요 정도로 오른쪽만 그림을 그려요. 왼쪽을 안 그리고. 그리고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고 해도 오른쪽 눈, 왼쪽은 안 그리고 시계를 그려도 오른쪽만 그리고 왼쪽을 안 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왼쪽을 안 그리는 그런 무시 증상이 나오는데 시청자분들이나 일반 분들한테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이 뭐냐면 제가 영화를 보면서 진짜 가슴이 철렁하는 느낌이 들었던 게 이거예요. 뭐 이민하신 분들이 어른들은 항상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할머니가 애들 보고 있는데 이제 할머니가 이런 식으로 뇌졸중이 걸리면 애들이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는데 이제 모르니까 애들은 그래서 뇌졸중 의심이 드는데 바로 119를 미국에서 911 구급차를 불러야 돼요. 그냥 머뭇머뭇하다가는 굉장히 후회를 하는 일이 납니다. 왜냐하면 빨리 처리를 했을 때 뇌졸중의 증상을 완화시키거나 치료를 할 수 있는데 이게 늦어지면 큰 문제가 되는데 이 영화에서 애들이 할머니가 저러고 나서 교회 가서 엄마한테 전화하자 옷 입어라 이렇게 하고 교회를 가요. 할머니를 놔두고 그래서 빨래도 하고 When Jesus comes again,
근데 이제 교회에서 What a glorious day that's going to be. Why is Rick? 자 여기서 예불 보면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하러 간다. 지금 한 3-40분 1시간이 지났겠죠. 그리고 여기서 뭐 슈퍼에 어리 왜 안 보이느냐, 죽었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영화를 보는데 아 할머니 죽었구나. 죽어있는 백그라운드를 지금 보여주나요. 그리고 이제 십자가 짊어지고 지나가는 사람을 보여줘요. 그 다음 장면이. 그래가지고 아 할머니 돌아가셨구나 딱 이랬는데 돌아가시지는 않았더라고요, 영화에서. 굉장히 이거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런 뇌졸중이 오셨는데 그냥 뇌졸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이제 아니면 뇌졸중이라고 풍이 왔다. 그럼 결과적으로 뇌졸중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응급실이나 의사한테 전화를 안 하고 이제 이거를 침으로 침으로 하겠다 해서 막 주무른 다음에 침을 맞으러 가셔서 치료 시기를 놓치신 분들을 몇 분을 봤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특히 이제 의료비가 비싸다 보니까 의사를 제대로 못 보고 응급실을 못 보는 그런 경우를 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는 경우,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뇌졸중에 대해서 이제 응급 대처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뭐 한국에서는 보통 우리가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골든 타임이라고는 잘 안 하고요. 코드 스트로크라고 해요. 그래서 스트로크 이제 뇌졸중이 왔을 때 코드 스트로크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메디케어 환자나 각 병원마다 이제 메디케어 환자가 오면은 특히 정부에서 이거를 다 관리를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코드 스트로크가 딱 뜨면 응급실에 도착을 하는 순간부터 시계가 돌아가요. 그래서 시계가 찰칵 들어가는데 그러면 만약에 7시 15분에 도착을 했다. 그럼 7시 15분부터 시계가 딱 돌아가서 8시 15분 전에 이 사람이 혈전용해제를 투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이 못한 병원은 그 병원의 퀄리티가 낮다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환자가 딱 들어오면 왜 왔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이게 스트로크이냐, 그리고 스트로크 하면 신경과 부르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면 응급실에서 바로 해줄 수 있는데 신경과에 얘기를 하고 1시간 안에 굉장히 강력한 혈전용해제를 투여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에 뭐 CT나 MRI를 찍어서 이게 혈전이 있는지 스트로크인지 확인을 하겠죠. 그리고 혈전용해제를 써도 되는 사람인지 아니면 뭐 수술을 했던 사람 이런 사람은 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거는 근래 들어있던 혈전을 다 녹여버리기 때문에 수술을 근래 했다 뭐 얼마 전에 했다 그러면은 그게 다 완전히 출혈로 해서 환자가 죽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혈전 용해제를 쓰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거를 써서 이게 성공이 되면 뇌졸중의 증상이 굉장히 좋아지는 회복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이게 보통 응급실의 문을 여는 순간부터 바늘이 들어가서 혈전용해제를 투여하는 시간까지 1시간 안에 이루어지려고 하지만 대부분 환자들이 증상이 시작한 후에 3시간에 이걸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상이 시작하면 바로 병원에 와야 이거를 치료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TPA라는 혈전용해제를 못 쓰는 경우가 많고요. 만약에 그거를 못 쓰게 되면 시술 같은 걸로 해서 이게 출혈하는 데를 클리핑 한다든지 뭐 코일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혈전이 있다면 혈전을 제거를 하는 시술을 24시간 안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환자의 증상 치료가 잘 되고 후유증이 많이 남지 않는다는 거죠. 혈전용해제를 쓰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얼마나 좋냐에 대한 컨트로버시는 좀 논란은 좀 있는데 결과적으로 스탠다드의 케어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레빗 할머니 도와드려. 할머니 도와드리라고 했지. 자 여기서 이분을 보면 지금 오른쪽 마비가 됐으니까 자꾸 왼손을 쓰시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생각을 해서 자꾸 오른손을 쓰셔야 돼요. 오른손이 마비가 됐을 경우에 물건을 만지더라도 자꾸 오른쪽으로 쓰려고 해야 재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뇌가 그쪽에 손상을 굉장히 많이 받으면 평생토록 돌아오지 않지만 많은 분들이 또 어느 정도 손상이 됐을 때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뇌가 완전히 재생을 하지는 못하죠. 근데 재생을 하지는 못하지만 어느 약간의 손상이 있을 때는 그 손상된 부위는 재생을 못해도 그 뇌에
근처에 있는 세포들이 죽은 세포의 기능을 대신 담당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거를 활성화를 시키려면 그쪽 뇌에 자꾸 자극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렇게 손을 드는 거를 못한다. 그러면 그 드는 기능을 하는 부위 세포가 죽은 거잖아요. 그럼 내가 자꾸 들으려고 하면 그 세포는 죽었지만 그 들으려고 하는데 쓰이는 뇌의 세포 바로 옆에 있는 살아있는 세포가 이거를 하려고 기능을 옆에 있는 죽은 세포 대신에 해주기 시작해요. 어느 정도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걸 자극을 해서 내가 못하는 거, 마비가 된 거를 자꾸 하려고 하면 그 기능이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세포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세포들이 기능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뇌졸중의 재활 치료가 이렇게 내가 못하는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